네,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원격 수업 3차시 판구조론과 대륙 분포의 변화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배웠던 거 다 기억하시죠? 해저 확장설까지 헤스와 디츠가 이렇게 쭉 판구조론을 이제 완성해 가는 그런 이론들을 또 발표를 하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저 확장설 전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뭐 얘기한다면, 헤스라는 사람이 2차 대전 때 장군이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그 양반이 어떻게 됐다? 그 음양측신법으로 확인된 바로 바닷속에 있는 거대한 해령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을 이렇게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조사를 이제 나서게 되고,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글로머 챌린저호라고 하는 시주선 등을 이용해서 이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를 봤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점점 멀어질수록 어떻게 됐다? 점점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 퇴적물의 나이가 많아진다. 근데 되게 웃긴 건 이 해령 축을 중심으로 어떻게 됐다? 대칭적으로 나타난다라는 얘기죠. 이건 마치 지금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밑에서 무언가 자꾸 밀어서 올리고 그 다음에 이 만들어진 것이 옆으로 자꾸 벗어난다는 얘기면 가능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퇴적물의 나이가 많아진다. 그 다음에 점점 갈수록 수심이 깊어진다도 있어요. 수심이 깊어지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할 텐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해령에서 해구로 갈수록 수심이 점점 깊어지는 이유는, 해구는 바로 이 땅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서홈즈가 얘기했던 멘틀 대류설이 있었죠. 거기서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이 바로 해령이고 하강하는 곳이 해구다라고 이제 판구조론에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럼 따라서 여기는 하강하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점점 깊어져가는 방향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수심은 점점 깊어진다. 해양 지각의 나이는 점점 많아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들을 다 이제 확인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해령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재밌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까 이 사진에서 보면, 여러분들 전 사진에서 보면 여기 잠깐만 지우고 한번 시작할까요? 잠시만요. 전 사진이 안 가죠? 여기서 보면 지우고 한번 시작할게요. 이게 하려니까 뭔가 자꾸 미스나네. 이거를 이렇게 지금 모두 지우기로 한번 보고, 여기 보니까 여기가 지금 해령이라고 되어 있지, 그죠? 이 그림에서 여기가 해령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림에서. 여기도 해령이에요. 자, 그리고 사이에 뭐라고 써 있어? 변환 단층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 시추선도 같겠지만 이거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윌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원리냐면, 여기가 해령이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아까. 여기도 해령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자, 그런데 해령은 멘틀 대류가 상승하면서 새로운 해양 지각을 생성시키면서 어떻게 한 거야? 양쪽으로 판을 밀어낸 곳이라고 그랬죠. 여기도 어떻게 돼? 밀어 올리면서 양쪽으로 판을 이렇게 밀어내는 곳이라는 얘기야. 그럼 이걸 위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위에서 한번 쳐다보자고. 자, 위에서 쳐다보니까 어떤 모양이 되겠어?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어떤 모양이 되겠어? 자, 지금 판은 이쪽으로 분명히 가고 있단 말이에요. 판은, 그죠? 여기 해령에서 양쪽으로 판을 미니까, 판이라는 말이 그냥 껍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 있는 지각 껍데기. 이게 이쪽으로 밀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양쪽으로 바닥에서 해령에 밀어 올리면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죠? 얘도 이렇게 이쪽으로 밀려가게 되겠죠, 그죠? 그렇죠? 왜 자꾸 이렇게 되죠? 펜을 쓰고 싶은데
여기 있군요. 두껍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가잖아, 그지? 여기는 상관이 없어. 왜냐면 같은 방향성을 갖게 되니까요. 근데 지금 여기 가운데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이 사이가 어떻게 될까요? 딱 끊어지게 되겠지. 그래서 이 딱 끊어진 여기를 속도에 서로 상대적인 변환 때문에 생겼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변환단층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이 변환단층을 다시 선생님이 깔끔하게 해서 그려보면 양쪽으로 이렇게 밀어. 근데 여기도 양쪽으로 밀어. 그러면 이곳과 이곳이 속도가 정반대잖아요. 그 여기 있는 판때기는 당연히 어떻게? 끊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단층, 층이 끊어진 것을 발견하였다. 이 윌슨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판이 움직인다. 대륙이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드디어 뭐가 탄생하게 된 겁니까? 바로 판 구조론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굉장한 여정이었죠. 알프레드 베겐의 대륙이 동설. 하지만 그 힘을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해서 지지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힘의 원동력을 설명했던 아사 홈즈의 멘틀 대류설. 그렇지만 곧바로 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되죠. 수많은 과학기술이 전쟁에 동원됐고 음양측신법을 통해서 해저 지형의 지도를 알게 됐죠. 그때 당시에 과학자 또는 육군 장교 출신의 과학자들이 많은 해저 지형에 관심을 갖다가 해령을 발견하게 되고 또는 고지구 자기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 기술이 또 발달되게 되면서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 뭐였었죠? 아까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수십은 깊어지고 해저 퇴적물의 지각의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또 한 가지 더 나오겠지만 고지구 자기가 해령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이거 얘기했었죠? 또 한 가지 더 나중에 나올 텐데요. 해령 부근에서 가장 온도가 높죠. 그리고 점점 해구 쪽으로 갈수록 양쪽으로 멀어질수록 지열 온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럼 당연한 것이겠죠. 우리 설명했지만 멘틀 대류의 무엇이기 때문에 해령이 상승부였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여러 가지가 바로 땅이 움직인다. 해령을 축을 중심으로 해서 땅이 점점 새로운 판이 형성되어서 점점 양쪽으로 벌어지고 가다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해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소멸되어 간다. 이렇게 되면서 하나의 거대한 이론들이 조각조각 붙여서 드디어 뭐가 만들어졌다? 판구조론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인간은 정말 위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여기가 무슨 바다예요? 여기가 무슨 바다지? 여기가 대서양이죠. 이 대서양 가운데 이런 선 보여요? 여러분들 구글 어스라고 하는 거 집에서 한번 깔아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쫙 확대해 보면 진짜 대서양 가운데 이런 거대한 이런 줄무늬가 보일 거예요. 바다 속에. 이게 아까 여러분들하고 얘기했던 바로 해령입니다. 해령. 나중에 배우겠지만 뜨거운 열이 나오는 계곡이다 그래서 열곡대라고도 불러주기도 하는데 어쨌든 해령이에요. 여기서 양쪽으로 판을 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서양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대서양은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럼 태평양은 좁아지게 돼요. 이거 뭐야 이게, 그치? 그러면 선생님 그럼 과거에는 어땠어요? 이게 벌어졌다는 건 과거로 가면 점점 어떻게 됐다는 거야? 좁았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선생님 거짓말 하지 마요. 아니야, 진짜 그랬다는 거야. 그래요?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 그걸 알았다. 아까 여러 과학자들이 막 조사를 했다고 그랬죠? 글로벌 챌린저 호가 가서 시추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막 그랬다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선생님하고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에 배웠던 바로 뭐야? 고지구 자기장, 고지자기라는 겁니다. 이거를 활용하면 대륙이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는 옛날에 막 마그마가 식으면서 또는 퇴적물이 퇴적되면서 잔류하고 있던 자화된 그런 광물들의 배열 방향으로 당시에 극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극은
뭐 북극이 과거라고 해서 두 개, 세 개일 수는 없죠. 그죠? 북극은 딸랑 몇 개였겠어? 딸랑 한 개였을 거야. 선생님 그 수업 기억나시죠? 여기에 지구 속에는 조그만한 자석이 있다. 뭐 조그만하진 않겠죠. 거대한 자석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 여기가 S극, N극이라고 하니 여러분들 북쪽이 어디야? 북쪽, 즉 나침판의 북쪽이 항상 어디를 가리켜? 나침판의 N극이 항상 어디를 가리킵니까? 북극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실제 북극 안에 지하에 있는 자석은 S극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자기력은 어떻게?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방향성을 갖겠지, 그지? 나침판은 우리의 나침판 자석은 여기서 이렇게 정렬한다고 그랬어, 그지? 단 한 개의 북극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북극이 하나밖에 없겠지, 그지? 자, 근데 재밌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현재 대륙이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잖니? 자, 근데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또는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과거에 비슷한 시기에 돌멩이들 안에서 남아있는 고지구 자기의 잔류 방향을 봤어요. 그게 이상한 거야. 분명히 동일 시기의 암석들이거든요. 근데 걔들이 갖고 있는 그러면 잔류된 자기의 방향성은 북극이 몇 개 있는 걸로만 가르쳐야 됩니까? 한 개 있는 걸로만 가르쳤어야 되죠.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해보니 요 대륙과 요 대륙에 있었던 과거 동일 시기 정도라고 추정되는 암석 속에서 잔류된 자화된 그런 광물들의 자화 방향을 보니까 마치 북극이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거꾸로 이 대륙을 한번 북극은 하나밖에 없었을 테니까 이렇게 북극이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들을 어떻게? 아마 일치했을 것이라고. 당연히 뭐 북극은 하나일 테니까 얘들을 합쳐본 거야. 이렇게 요거를 이 두 개를 얘들아 이거 보이지? 이 두 개를 딱 합쳐봤더니 어떻게 된 거야? 결국에는 합치려면 땅이 뭐 할 수밖에 없겠어? 땅이 움직여서 딱 합쳐지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말을 조금 길게 했지만 이해되시죠? 자북극은 하나였을 텐데, 그지? 자북극은 분명히 하나였을 텐데, 과거 동일 시기에 다른 대륙에서, 물론 동일 시기에 쌓였던 그런 퇴적물들은 자북극을 한 방향으로만 가리켰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럼 그거를 하나로 합쳤을 때, 그럼 땅을 오히려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땅이 뭐 했다는 거예요? 움직였다는 거죠. 천천히 움직였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죠? 이게 바로 그 지자기를 활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알게 됐던 그런 지구의 땅들의 움직임들을 역계산을 한번 쭉 해봤습니다. 자, 역계산을 해봤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잘 보이시죠? 여기를 보시면 놀랍게도 지질시대 동안 변한 거야. 야, 12억 년 전. 세상에 말이 되는 숫자입니까? 물론 지구가 46억 년 전 뭐 됐다고 하지만은 12억 년 뭐 엄청난 숫자죠. 이 12억 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오래된 시간 동안에 지구의 땅덩어리는 딱 하나로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어. 자, 그런데 이제 이 로디니아라고 하는 굉장히 큰 대륙 하나로 이렇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던 것이 다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멘틀 대륙 때문에 분리가 됐다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가 이제 언제? 여기 보니까 판게아라고 하는, 여러분들 판게아라고 하는, 다 떨어져서 이렇게 돌다가 쭉 돌다가 얘들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그림이 나오죠. 요게 가장 중요한 그림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림. 판게아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제 시기가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고생대라는 말이 나와요. 그 고생대 끝 무렵, 고생대 가장 마지막 무렵에 초대륙. 자, 따라합니다. 판게아 시작. 다시요. 판게아. 그렇죠. 판게아라고 하는 거대한 초대륙 땅이 이렇게 발생되게 되죠. 이렇게 있죠. 이걸 이름도 한번 공부해 봅시다. 거대한 땅이 하나 있지. 이거를 판게아라고 하는데 얘를 좀 나눠 볼게요.
그러면 딱 적도를 기준으로 여기에 남반구에는 곤드와나, 이 위에를 유럽과 아시아를 유라시아라고 하는 것처럼 로라시아라고 얘기하는. 그 다음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에서 많이 나오죠. 그 다음 요 안에 이 판게아 사이에 이렇게 껴있는 이 협재된 바다를 테티스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게 다 바다겠죠. 반대편까지는 여기를 판타라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고생대 말에 만들어진 초대륙 판게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최근에만 움직였다 이게 아니고 지구가 생긴 이후에, 멘틀의 대류가 생긴 이후부터 땅은 계속 움직였다는 거예요. 부딪혔다 갈라졌다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 선생님 재밌는 얘기 해줄까? 앞으로 볼래? 보세요. 앞으로는 지금은 여기 이따가 보여주겠지만 앞으로 얘들아 전 세계 중심이 우리나라가 될 거라 여러분. 안 믿죠, 그죠? 진짜로 그렇습니다. 태평양은 점점 좁아지고 대서양 넓어지죠, 그죠? 그러다가 저쪽 뒤로 한번 달라붙고 앞으로 달라붙고 해서 가운데가 우리나라가 될 거예요. 되게 좋겠다고? 아니. 왜 좋지 않는지 알아세요? 자,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아까 선생님이 초대륙 판게아라고 그랬지, 그지? 요거 연도도 좀 기억해 두세요. 연도 2억 4천만 년 전. 나중에 배우겠지만 근데 뭐 연도를 꼭 뭐 딸딸 외울 필요는 없어. 선생님이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중심이 된다. 뭐 좋을 것 같죠?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약 2억 4천만 년 전에 대륙이 거의 합쳐졌을 거 아니야. 초대륙 판게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 꽝 부딪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여러분들 지금 북미, 남미 다 떨어져 있잖아. 북미, 남미, 아프리카, 유럽 다 떨어져 있지, 그지? 여기가 대서양일 테고. 근데 여기가 부딪혔어. 부딪혔으면 이 두 대륙에 이루고 있던 땅들은 어떻게 될까? 솟아오르게 되겠죠? 왜 솟아올라? 여러분들 옛날에 뭐 바닷가 가서 모래사장에서 흙을 쫙 양쪽 손으로 쫙 모으면 어떻게 돼? 흙이 땅으로 꺼지나? 위로 솟죠, 그죠? 이 두 힘이 횡압력에 의해서 힘을 양쪽으로 쏟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땅으로도 내려갑니다만 땅에는 다른 땅들에 의한 저항이 있겠지. 근데 하늘은 어때요? 그걸 막을 수 있는 저항권이 없잖아, 그죠? 아주 쫙쫙 올라가는 거야. 이때 생긴 산맥, 여러분들 미국 한 번씩 가봤잖아요, 그죠? 유럽 한 번씩 가봤잖니? 자, 여기를 에팔레치아 산맥. 북미에는 에팔레치아 산맥, 유럽에는 칼레도니아 산맥인데 알고 보면 얘들이 하나의 산맥이었다. 같은 시기에서 만들어진. 자, 그래서 고생대 말 2억 4천만 년 전 판게아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두 땅이 부딪히며 생겼던 북미와 유럽의 산맥 이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북미는 에팔레치아, 유럽은 칼레도니아 산맥입니다. 신기하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그럼 나중에 한 몇 억 년 뒤에 우리나라 그냥 산맥의 맨 위에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대가 될 수도 있어요.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좋습니다. 그럼 다음 한번 또 볼까요? 자, 그래서 계속 대륙이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죠. 아까 선생님이 2억 4천만 년을 잘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됐어? 점점 이 시기가 가면서 현재 지도로 됐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아까 우리 봤던 여기는 바다가 아니었는데 점점 바다가 생기는 거 보여요? 눈에 보여? 눈에 보여? 요거. 이게 아까 너희들 대서양 가운데 있었던 그 틈 보이시죠?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대서양 중앙에 있는 해령입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그럼 앞으로 더 벌어지겠지, 그지? 그럼 저쪽 태평양은 점점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 테티스에 기억나시죠? 아까 봤던 테티스에 여기는 판타라사지. 그럼 판타라사가 지금이 뭐겠어? 태평양이 되는 것이죠. 판타라사가 점점 좁아져서 지금의 태평양이 된 것이고, 테티스에는 어디 갔어? 여기 테티스에 어디 있어 이제? 없죠. 여기 협조됐던 이 테티스에는 사라져 버렸죠, 그죠? 그래서 지금의 뭐 인도양이 되거나 그랬다지만 테티스에는 당시에 있었던 테티스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형성평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판구조론이 정립되기까지 등장했던 주요 가설 뭐였었죠? 처음에 여기 뭐좀 들어갈까? 그래, 대륙이동설이 처음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원동력 설명하지 못했던 건 뭐가 들어가야 되지? 아서움즈의 멘틀 대류설.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여러 가지가 막 지저분하게 있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판구조론의 바로 직전에 있었던 쐐기를 박았던 이론이 있었지. 그렇죠. 바로 해저 확정설쯤 되겠다, 그지? 이렇게. 그래서 판구조론이 이렇게 확립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깔끔하겠다. 그렇죠? 자, 연대표를 참고해서 판구조론의 정립과정과 탐사기술의 발달과 함께 얘기해보자.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이 뒤로 넘기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어쩔 때는 되고, 됐네요. 해저 확장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설명해보자. 그리고 정립과정 탐사기술 발달과 함께 설명해보자. 선생님이 지금 설명 다 한 거죠? 판구조론의 정립과정, 그 다음 탐사기술의 발달을 설명했고요. 해저 확장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설명해보자. 해저가 확장하기 때문에 해령을 중심으로 어땠어요? 고지작의 줄무늬가 대칭적으로 나타나고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가 증가하고 섭입대에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지진이 발생 깊이가 깊어진다. 이것들은 아까 선생님이 쭉 얘기했던 것들이죠. 자, 지진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3차 시 여러분들 아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4차 시에는 여러분들 주요한 문제, 여러분들 수능에도 나올 만하고 여러분들 중간고사에도 충분히 적용할 만한 그러한 문제들을 갖고 4차 시를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몸 관리 잘 하시고요. 빠이빠이.